네, 오늘도 변함없이 어, 지금 그 11강 촬영을 마쳤는데 또 불러 세워서 Q&A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음, 지금 시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몇 월에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이 5월입니다. 5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5월인데요. 5월. 이때가 참 복잡한 때입니다. 어떤 때냐면은 일단은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뭐가 시작하죠?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을 해요.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 다음에 지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지금 시기에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1차 서류도 넣어놓고 2차 준비를 하게 되는데 2차 준비할 때 이게 시기가 앞으로 이제 앞당겨졌거든요.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앞당겨져서 지금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 이게 기말고사 기간하고 굉장히 텀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준비도 하기는 해야겠고 이제 기말 준비도 해야겠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영재 학교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영재고에서 이제 혹시 실패를 해서 과고로 넘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지금 시기 그러니까 영재고가 뭐 본격적으로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과학고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되나요? 솔직히 불안하거든요. 영재 친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좀 불안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재고를 만약에 지원을 해보는 것도 자기 실력이 된다 그러면 굳이 과학고가 아니고 영재고를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뭐 이렇게도 말해주기는 하는데 일단 뭐 노선이 다른 경우에는 과거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마다 뭔가 컨설팅이란 그렇고 좀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그러니까 부분이 많이 다르긴 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어느 부분이 옳다,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순수하게 과학고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영재 입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상태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에 집중하고 있을 거냐면 이제 아마도 이거에 집중하고 계실 거예요. 고등 선행에. 이게 나쁘냐? 아니요. 고등 선행 하셔야죠. 과거를 가던 뭐 선행이 필수는 아니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선행을 안 하고 있는 친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행하는 거는 그렇기는 한데 특별히 과고 입시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어차피 원서 접수는 한참 아직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이 과고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출석 면접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소집 면접이라 그러죠. 소집 면접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석 면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놓게 되는 것은 생기부나 자소서 서류로는 당연히 추천서가 들어가겠지만 추천서의 내용을 굳이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소집 면접에서는 이제 구술문항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재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이 시점쯤 되면은 과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소서를요 아직까지 자소서를 안 본 친구가 있다면 본인이 희망하고자 하는 그 사이트, 그러니까 그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소서 양식을 좀 보세요. 물론 작년하고 똑같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가끔씩 조금씩 틀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틀은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보시고 얘를 한번 초안을 작성을 미리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왜 그러냐면 다 같이 입시 쓸 때, 입시 이제 시작할 때 자소서 쓰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오히려 그때 가서는 이제 소집 면접이나 이런 거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거 쓰다가 시간이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안을 써보면 무슨 생각이 들 거냐? 와, 정말 쓸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막 거의 자소서가 SF 소설로 갈 텐데 그런 거를 그때 가서 겪지 마시고 지금 내가 뭐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를 자소서를 초안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선생님 생각에는 지금부터 플러스 여름방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름방학이 짧긴 해도 이때가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기간을 두고 자소서에 쓸 수 있는 소재를 조금 더 보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더 연구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소재거리를 조금 더 그냥 내가 해보지도 않은 거를 그냥 그럴싸하게 쓰는 것보다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 희망에 대해서 직접 한번 써보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라고 해서 이 시간에 보완할 수 있는 보완이 아니죠. 보완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소서를 한번 써보시고 뭐 잘 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이게 아니고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쓰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내용이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완하는 시기여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행을 나가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출석 면접이나 소집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는 물론 이제 공통 문항이라고 해서 왜 생기부에 있는 기본적인 그 문제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정수가 뭐예요, 소인수 분해가 뭐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런 게 물어보는 게 이제 학교마다 뭐 그 비중을 조금씩 뭐 줄이겠다 뭐 이런 학교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집 면접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선행이나 엄청난 경시 이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너의 생각의 깊이를 보는 거거든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서술형으로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2차를 서술형 이렇게 서술해서 보잖아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 구술로 보죠. 구술로 보는데 왜 구술로 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항이 그럼 구술로 설명이 될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지. 그렇다면 왜 구술로 볼까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문항을 던져줬을 때 이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었어요가 아니고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큰 틀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나중에 그러니까 소집 면접을 가기 위해서라도 뭘 하셔야 되냐면 지금 시기에 중등과정의 복습을 시작하셔야 돼요. 중등과정 복습.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선행하고 뭐 일부 글쎄요. 뭐 KMO가 이제 5월에 있으니까 KMO 준비한다고 뭐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막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선행 과정에 익숙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중등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하를 가리켜서가 아니고 특히 이제 기하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하 같은 경우가 저는 그런 말은 솔직히 잘 안 믿기는 해요. 그런 게 분명히 있기는 할 것 같은데 뭐 공간 지각 능력, 타고난 능력 뭐 이런 게 뭐 없다고는 말 못 하겠죠. 근데 그게 다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리켜 보면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기하를 내가 전혀 손 안 대고 있다가 갑자기 보면요. 보통은 까먹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하를 풀 때 계속적으로 쌓이는 소위 저는 그냥 감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기하에 감이 있습니다. 감. 이 감이라는 거는 하루에 몇 문제라도 풀어서 뭔가 이제 유지가 되는 상태여야 되는데 뭔가 단절된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하느라고 많이 단절이 돼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아가 어떤 문제가 있었더라 해서 감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하셔야 될 시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이제 조합 같은 경우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그냥 중등 문제에서 뭐 풀어본다거나 안 그러면 선행에서 나오는 조합이나 안 그러면 이제 경시에서 나오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과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소집 면접 문항으로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연습해 보기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추천을 드리는 거는 영재학교 문항, 지금까지 출제된 또는 과거에서 실제 출제된 문항, 이걸 가지고 이게 답이 뭘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상황에서 답을 낸다면, 특히 조합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세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카운팅 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세보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막 나 이거 완전히 노가다로 했어, 그래도 괜찮아. 세보고 그걸 그렇게 만약에 풀어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그러면 내가 소집 면접에 갔을 때는 어떻게 정돈을 해서 포인트를 집어 얘기를 할 것인가. 거기 가서 뭔가 막 자세 좋게 허리 꼿꼿이 펴고 말 똑바로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좀 염두에 두고 풀기 시작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을 하셔야 이게 좀 뒤에가 많아요. 뒤에 이제 금방 옵니다. 지금 5월이니까 이제 6, 7, 8이면 3개월인데 중간에 방학 있고 기말고사 있고 뭐 이러다 보면은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약간 이렇게 좀 중등에서 했던 감을 좀 끌어올리는 시기여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영재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겠지만, 그래서 착실하게 기말고사 전에 그리고 기말고사 끝난 후에도 너무 지금 또 선행에 집중만 하지 마시고 중등감을 끌어올리셔야 나중에 조금 더 쉬운 준비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답을 드리는 게 저로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